오늘은 아치 모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데요. 기본 아이디어만 좀 챙겨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수익률을 RT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PT는 T 시점에서 주가고 PT-1은 T-1 시점의 주가면 주가 수익률이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이게 현금 배당이 없다고 할 경우 T 시점의 로그 값에서 T-1 시점의 로그 값을 뺀 값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값이 사실상은 연속 복리를 감안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밑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우리가 아치 모형을 살펴보느냐. 이게 일단 아치는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그거를 일반화시킨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이죠. 이 모형은 일단 우리가 그 아마 모형이라고 이제 타임 시리즈 공부하신 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이것이 컨디셔널 민을 위한 모형이라면 아치 모형은 이건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위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통상 R을 주가 수익률이라고 할 때 이 컨디셔널 민 값이 제로라고 보거든요. 뭐 효율적 시장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컨디셔널 베리언스는 이런 식으로 RT 제곱으로 컨디셔널 베리언스 T 시점의 조건부 분산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volatility clustering이라고 그래가지고 변동이 어떤 뉴스로 변동성이 커지면 그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이렇게 모여있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아치 모델이 잘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효율적 시장을 위반하지 않고 우리가 이 주가 수익률에서 관찰되는 volatility clustering 현상이, 변동성이 이렇게 모여있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새 이제 금융위기가 생긴 이후로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정규 분포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주가 수익률 분포를 보면 정규 분포보다 꼬리 부분이 이렇게 정규 분포가 있으면 이 꼬리 부분이 정규 분포보다 두껍다는 거죠. 이게 이제 fat tail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껍다는 의미는 이 극단적인 사건이 많이, 그러니까 주가 폭락 같은 게 이제 이 아랫부분의 fat tail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런 게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자주 생기는데 그게 이제 fat tail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 아치 모형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초보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아치1 모형을 보면, 아치1 모형은 T 시점의 주가가 요 시그마 T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T 시점의 ET는 화이트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백색 잡음이 정규 분포를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 평균값이 제로고 백색 잡음의 ET의 분산값은 1이다. 이걸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러죠. 화이트 노이즈, 같은 말입니다. 백색 잡음이라. 이게 아치 모형의 그 기본 틀입니다. 그럴 경우 조금 전같이 이렇게 가정을 한 이 아치1 모형의 경우는 재밌는 게 이 평균값이 제로고 serially uncorrelated 됐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수익률 사이에 공분산 값이 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게 이제 스테이셔너리, 이 아치1 프로세스가 굉장히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RT가 과거에 그러니까 T 시점의 주가 수익률이 과거의 주가 수익률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요 민이 제로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것은 효율적 시장과 효율적 시장을 위반하지 않아요. 그것을 여전히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주가가 아치 1 프로세스를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아치 1 프로세스인 경우 컨디셔널 미는 예측을 못하지만 컨디셔널 베리언스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T 제곱이 컨디셔널 베리언스랑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주가 수익률 자료를 가지고 T 시점의 분산값은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T-1 시점의 주가 수익률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 수익 T-1 시점의 R제곱 값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면 T 시점의 분산값도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변동성을 이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산값이 서로 모여있는 볼러틸리티 클러스터링을 아치1 모형이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치1 모형은 OLS로 추정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RT 제곱 이게 그러니까 RT 제곱을 종속 변수로 놓고 그 다음에 RT-1 제곱을 독립 변수로 놓은 다음에 단순 회귀 분석한 표현이거든요. 그럴 때 이 W가 절편 계수고 이 알파반이 슬로프 계수인데, 이거를 OLS로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unconditional variance 값을 구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도 T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치1 이 프로세스는 스테이셔너리하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구했던 이 unconditional variance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 숫자 저글링을 좀 해보면, 조건부 분산값은 T 시점의 조건부 분산값은 unconditional variance에다가 뭘 하나 더해주는 텀인데, 그 더해주는 추가되는 텀이 T- 전기의 주가 수익률 제곱에다가 이 unconditional variance를 빼주고 이 알파반으로 조정해준 값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치1 프로세스를 조금 일반화시킨 게 아치-P 프로세스입니다. 아까 아치1은 지금 시점이 T면 T-1의 제곱, 그러니까 T-1 시점의 주가 수익률의 제곱의 함수로 표현이 됐는데, 아치2면은 T-1 시점의 주가 수익률의 제곱에도 영향을 받지만 T-2 시점 주가 수익률의 제곱에도 영향을 받죠.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하면은 P 시점 이전의 주가 수익률의 제곱에도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알파는 그 계수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1 프로세스라는 거는 원래 이 가치 모형은 차수가 높은 아치 모형을 대신해서 차수가 낮은 가치 PQ 모형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도입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조건부 분산값이 아치 모형은 그 이전의 주가 수익률 제곱에 영향을 받는데 반해서 가치 모형은 가치 1의 경우 T 시점의 조건부 분산 값이 T-1 시점의 주가 수익률 제곱에도 영향을 받고, 요거는 아치 파트죠. 그 다음에 T-1 시점의 그 분산값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전의 주가 수익률과 이전의 분산값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좀 일반화된 가치 PQ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다시 가치 완환 모형으로 돌아와 가지고 unconditional variance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이타 값이 제로와 1 사이에 있게 되면은 가치 완환 프로세스는 스테이셔너리 조건을 만족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치 완환 모형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에 근접하면 1보다 작으면은 스테이셔너리 조건을 만족하지만 1에 근접하면 이게 이제 그 유닛 루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터그레이티드 가치 모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그 수익률 T 시점의 수익률 제곱이 굉장히 아주 지속적으로 퍼시스턴트한 움직임을 보다 더 잘 설명한다고. 이건 여러분들이 유닛 루트를 이해하시면 뭐 그게 이 분산값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